안녕하세요, 이세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경찰청에서는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매매 단속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성매매 단속이 1000명 정도 수준이었다가 2026년 1600명 이상을 단속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1666명. 많은 거죠. 이번 특별단속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 그러니까 2달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경찰에서 공개한 자료 보시면 성매매 단속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형, 오피 성매매, 안마방, 스웨디시,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X라고 하죠. 트위터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같은 것들도 단속의 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지방경찰청에 풍속수사팀까지 신설을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성매매 단속은 계속될 것이고 2027년에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형 성매매가 무엇이냐면 흔히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접수하면 그 영업실장이 연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오게 한 다음에 매니저로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총괄하는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업주 밑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형태, 기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업형 성매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장에 단속된다고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장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지 사장을 바꿔서 또다시 영업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는요, 경찰에서 검거를 하면 실제로 해당 업장만을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업장에 나와 있는 장부를 통해서 성매매를 한 사람들과 운영진들, 형식상 대표인 바지 사장을 수사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 경찰청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실제 사업주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업장의 경우에는요, 세 군데 업장이 동일한 실제 사업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고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 사업주 등이 상당수가 구속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사업주 그 다음에 그 성매매 업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수사를 한 다음 성매매 업장을 이용했던 성매수자를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몇 개월 후에 성매수자에게도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부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수사 대상이 돼서 모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형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를 남깁니다. 성매매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장 적발 아니면 그냥 우기면 돼. 그냥 아니라고 하면 돼. 전화한 거 그냥 알아본 거라고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요, 그렇게 허술하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연락한 내역, 송금한 내역,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고요. 심지어는 끝까지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한 시점, 그리고 문자가 오간 날짜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동한 동선을 통신사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기지국 정보가 뜹니다. 이 장소에 얼마나 머물렀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 업장 근처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정에서 무죄를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을 수 있고요. 이런 일로 오시는 의뢰인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저희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나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진짜 큰일인데? 라는 걱정이 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건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허니허니라는 업장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이유도 경찰이 수사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한 것에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성매매 업장을 단속하더라도요, 굉장히 재범이 많다거나 아니면 정말 확실하다거나 이러한 특징적인 어떤 부류를 나눠서 수사 범위를 굉장히 한정을 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수사해? 그리고 과거에는 서울청이나 이런 특정 수사력이 많은 지방청에서만 수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천, 경기 남부, 또 강원지방청, 다양한 지방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 부평에 있는 업소, 그리고 경기 북부에 있는 업소, 그리고 강서 지역의 업소, 그리고 최근에는 춘천 지역에 있는 업소까지 다양한 업소들이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총 매수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판단을 한다면 헌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매매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 이번이 처음인데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과거에는 이 말이 맞았습니다. 5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성매매 사건에 있어서도 형량이 다소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의 경우에도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대응이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형 성매매 사건, 이제 업소 하나 단속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보된 영업실장의 휴대폰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모두 다 수사를 하는 것이 최근의 수사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